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두 개의 지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 기괴한 침묵에 잠겨 있습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출 봉쇄로 1주택자부터 세입자까지 돈줄이 완전히 마르며 시장은 사고 팔 수도 없는 거래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뉴스는 소수의 거래를 붙잡고 반등이라 떠들지만 실상은 누구도 사다리에 올라탈 수 없는 가두리 양식장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서울의 침묵보다 더 무서운 건 지방의 소리 없는 비명입니다. 서울이 대출 규제로 묶여 있을 때 지방은 1억 원을 할인해도 도장을 찍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파트 담장 넘어 하청업체들은 줄도산하고 송년된 인부들은 생계를 위해 뿔뿔이 흩어집니다. 서울은 얼어붙었고 지방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1부 2026년 유령도시의 방. 2026년 4월의 어느 밤입니다. 이곳은 대구 수성구, 한때 지방의 강남이라 불리며 화려한 조감도 하나로 수많은 이의 가슴을 뛰게 했던 신축 아파트 단지 앞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건 무엇입니까? 25층 높이의 거대한 콘크리트 숲에서 불이 켜진 집은 고작 서너 가구뿐입니다. 복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찬바람만 윙윙거리고 지하 주차장엔 주인을 찾지 못한 먼지 쌓인 건설 자재들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단지 정문에는 1억 원 특별 할인이라는 현수막이 넝마처럼 찢어진 채 비바람에 펄럭이고 있죠. 기괴한 정막뿐입니다. 이 유령 같은 건물을 매일 퇴근길마다 마주해야 하는 30대 직장인 박준호 씨가 있습니다. 그는 2년 전 생애 첫 집을 마련한다는 설렘에 7억 원의 분양가 중 무려 5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금리는 곧 내려갈 것이라는 분양 대행사의 달콤한 속삭임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달 통장에서 기계적으로 빠져나가는 원리금만 350만 원에 달합니다. 그의 월급 480만 원에서 최소한의 생활비와 보험료를 빼고 나면 남는 건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뿐입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더 가난해지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준호 씨를 진짜 미치게 만드는 건 따로 있습니다. 건설사가 남은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해 최근 신규 계약자들에게 1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주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준호 씨가 앞으로 30년 동안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으며 모아야 할 그 피 같은 돈 1억 5천만 원이 단 하룻밤 사이에 공중분해된 셈입니다. 이건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 중산층의 자산 가치가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학살당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구조는 결국 무너집니다. 아파트 담장 넘어 현장 사무실의 상황은 차라리 비극에 가깝습니다. 30년 넘게 현장을 누비던 하청업체 대표는 지난주 결국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시행사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40억 원을 현금 대신 안 팔리는 미분양 아파트 10채로 대물변제 받으라는 강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직원 30명의 월급과 자재비를 지급하지 못한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파산 신청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거대한 폭탄 돌리기를 설계한 걸까요? 건설사는 왜 1억을 깎아주면서도 망해가고 금융권은 왜 이 지옥 속에서도 사상 최대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을까요? 진짜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풍경은 앞으로 닥칠 더 거대한 붕괴의 예고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진짜 이유를 보겠습니다. 제2부 지방의 괴사와 멈춰버린 돈매. 지방의 위기는 이제 경고 단계를 한참 지났습니다. 이제는 임종 단계에 들어섰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금리가 높아서 집이 안 팔린다고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반쪽짜리 진실일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대한민국 경제의 혈관이라 불리는 건설 금융이 완전히 괴사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지방 미분양 수치는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8만 5천 호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의 미분양 비중은 5% 미만인 반면 전국 미분양 물량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5%를 상회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반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과거 2020년 전후의 저금리 시대, 건설사와 시행사들은 PF라는 마법의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땅값의 고작 10%만 들고 있어도 나머지 90%를 금융권에서 빌려 거대한 아파트를 지어 올렸습니다. 당시엔 집값 상승률이 대출금리보다 높았기에 가능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공사비는 최근 3년간 35% 올랐지만 지방의 실질 자산 가치는 20% 이상 폭락했습니다. 들어가는 원가는 늘었는데 팔아서 남는 돈은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적자가 확정된 집을 짓고 있는 셈입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바로 대형 금융기관들입니다. 건설사가 부도위기에 몰려 비명을 질러도 금융권은 연 10%가 넘는 고금리 이자를 꼬박꼬박 챙겨갑니다. 이들에게 미분양은 건설사의 책임일 뿐 자신들에게는 훌륭한 이자 수익의 원천입니다.
결국 시행사는 살기 위해 공사비를 깎고 하청업체는 대금을 못 받아 무너집니다. 현장에 숙련된 인부들은 일자리를 잃고 서울 인력시장으로 밀려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시해야 할 지방경제의 모세혈관 괴사의 실체입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해결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등장합니다. 정부가 내놓는 각종 미분양 매입 정책이나 규제 완화 카드들은 사실 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건설사에게 거액을 빌려준 은행의 부실을 막는 데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투입해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는 것은 결국 은행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꼴입니다. 서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고급형 폭탄 돌리기인 셈이죠.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방의 부는 서울로, 그리고 금융권의 거대한 금고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1억 할인이라는 달콤한 미끼 뒤에는 당신의 평생 노후, 자산을 단숨에 낚아채려는 거대한 갈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집값이 1억 떨어지는 동안 당신이 은행에 내야 할 이자와 인플레이션으로 증발하는 화폐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 같은 현장에서 실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강요받고 있을까요? 지방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하지만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그 처절한 속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제3부 붕괴의 얼굴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만난 수많은 지방 수분양자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현실을 취재 데이터와 통계를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어제였고 어쩌면 당신의 내일이 될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사실 건설사는 여러분이 집을 사서 행복해지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금융권에 바칠 이자를 만들기 위해 당신의 미래 소득을 담보로 잡고 있을 뿐입니다. 1억 할인요? 그건 선의가 아니라 당신의 평생 이자 지급기로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유혹입니다. 사례 1. 영끌의 종말, 30대 직장인 준호 씨의 감옥. 준호 씨는 오늘도 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 거실에서 불 꺼진 창밖을 봅니다. 2024년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공포 마케팅에 떠밀려 7억 원에 분양받았던 집입니다. 당시 기준금리는 3.5%였고 분양팀은 입주할 즈음엔 금리가 무조건 내려간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8%에 굳건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만 320만 원입니다. 그의 월급 450만 원 중 무려 70%가 은행으로 곧장 빨려 들어갑니다. 남은 130만 원으로 아내와 아이의 생활비, 관리비, 각종 세금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장 비참한 건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붙은 1억 5천만 원 파격 할인 공고입니다. 준호 씨가 10년 동안 먹지도 입지도 않고 모아야 할 피 같은 돈이 늦게 계약한 옆집 사람에겐 당연한 혜택으로 주어집니다. 준호 씨의 집은 이제 자산이 아니라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지난달 준호 씨는 결국 집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사장님, 지금 1억 5천 깎아주는 새 매물도 안 나가요. 최소 2억은 손해보셔야 입질이라도 올 겁니다. 분양가 7억, 대출 5억. 만약 5억에 판다면 준호 씨는 집을 잃고도 은행에 갚아야 할 빚 2억 원만 남게 됩니다. 사례 2. 모세혈관의 괴사. 30년 경력 하청업체 김 사장의 비명. 광주광역시의 한 인력사무소 앞. 새벽 5시의 찬 공기 속에서 김 사장은 깊은 담배 연기를 내뿜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호남 지역의 아파트 현장을 누비던 베테랑입니다. 하지만 그의 손엔 이제 설계도 대신 파산 신청서가 들려 있습니다. 시행사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45억 원이 1년째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현금 대신 그가 받은 건 미분양 아파트 10채의 열쇠였습니다. 시행사는 현금이 없으니 이거라도 가져가서 팔았으라며 배짱을 부립니다. 하지만 1억 원을 할인해도 안 팔리는 아파트를 김 사장이 무슨 수로 처분하겠습니까? 그 사이 자재비는 35% 올랐고 함께 고생하던 인부 30명의 임금은 6개월째 체불되었습니다. 김 사장은 결국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직원들의 밀린 월급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그는 이제 돌아갈 집도 지킬 현장도 없습니다. 김 사장과 20년을 함께한 숙련공들은 어제 서울행 심야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방의 숙련된 기술 인력들이 이렇게 증발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무너지면 자재상, 식당, 운송업까지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폐업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조용한 살인입니다. 사례 3. 은퇴의 비극. 노후 자금을 태운 박 여사의 눈물. 60대 은퇴자 박 여사는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모은 퇴직금 4억 원을 지방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분양권에 올인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들기 싫어서 선택한 마지막 노후 대책이었습니다. 당시 건설사는 주변에 3,000세대 배우 수요가 있어 월세 걱정은 죽을 때까지 없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상가 건물 1층은 텅 빈 공실입니다. 아파트 입주율이 30%를 밑돌면서
상가에 들어오려는 세입자가 아예 사라진 겁니다. 매달 5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기대했던 박 여사는 오히려 매달 200만 원의 상가,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생돈으로 내고 있습니다. 연금은 이미 이자로 다 빠져나갔고 이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인근 식당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노후 유토피아는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박 여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경매입니다. 아파트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은행은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원금 일부 상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4억 원은 이미 숫자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은행의 부실을 메우는 볼모로 묶여 있습니다. 그녀의 노후 자산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아파트 단지의 상가, 임대문이 종이만 다닥다닥 붙어있는 텅 빈 유리창 너머로 박 여사가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의 87%가 준공후 미분양이라는 사실, 즉 사람이 살지 않는 악성 부채가 독처럼 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처참한 비극은 왜 멈추지 않는 걸까요? 이제 그 뒤에 숨겨진 잔혹한 4가지 원인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제4부, 지방을 죽이는 4개의 칼날. 지방 부동산의 붕괴는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설계된 구조적 모순과 끝없는 탐욕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4가지 핵심 원인을 명확히 직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PF의 독이 든 성배입니다. 지방 아파트 시장을 무너뜨린 1등 공신은 바로 PF 대출입니다. PF는 땅을 담보로 빌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아파트가 잘 팔릴 거지라는 가상의 미래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저금리 시절 시행사들은 자기 자본 5%도 없이 수천억 원의 PF 대출을 일으켜 거대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금융권은 이 위험한 도박에 고금리 이자라는 이름으로 기꺼이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분양이 안 되자 이 대출금은 매달 수십억 원의 이자 폭탄으로 변했습니다. 2026년 현재 지방 PF 대출 금리는 연 15%를 넘나듭니다. 건설사는 이 이자를 갚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1억 할인을 감행하지만 그 돈은 수분양자의 혜택이 아니라 고스란히 은행의 이자 수익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건 리스크를 대중에게 떠넘긴 채 사상 최대 이익을 챙기는 대형 금융기관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통제불능의 공사비 쇼크입니다. 할인 분양을 해도 건설사가 남는 게 없다는 말은 사실일까요? 예, 놀랍게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3년간 시멘트, 철근값과 인건비는 평균 35% 이상 폭등했습니다. 반면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끊임없이 하락세입니다. 공사비는 천장을 뚫고 집값은 바닥을 뚫었습니다. 건설사가 분양가 7억 원 중 1억 원을 할인해주면 남는 이익은커녕 이제는 공사 원가조차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건설사는 살기 위해 하청업체의 대금을 깎거나 지급을 미루게 되고 이는 하도급 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억울하게 희생되는 피해자는 현장에서 땀 흘린 송년공들과 지역 경제를 지탱하던 소상공인들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지역 소멸과 인구 절벽의 협공입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아파트를 사줄 사람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지방의 2030 세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필사적인 탈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화려하게 들어서도 입주할 젊은 층이 없으니 아파트는 노인들만 남은 외로운 섬이 되거나 텅 빈 유령 건물이 됩니다. 수요가 0에 수렴하는데 공급만 들린 명백한 정책의 실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 확보를 위해 무분별하게 인허가를 내줬고 건설사들은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밀어내기 분양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이 구조의 설계자들은 인구 구조의 변화를 철저히 무시한 채 자신들의 분양 수수료만 챙기고 떠났습니다. 그 비참한 결과는 고스란히 그 지역에 남은 은퇴자와 자영업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금융권의 폭탄 돌리기와 정부의 침묵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가장 잔혹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금융권이 자신들의 부실을 막기 위해 건설사를 극한까지 쥐어짜고 정부가 이를 묵인하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은행은 건설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고금리 이자를 뜯어내고 건설사가 결국 쓰러지면 국가 보증 시스템을 통해 자신들의 원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합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이 아니라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 시장 전체가 희생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미분양 대책 또한 알맹이가 전혀 없습니다. 건설사에게 가격을 더 낮춰라라고 압박하는 대신 국민의 세금으로 미분양을 사주며 은행의 대출금을 갚아줍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거대 금융자본의 손실을 메워주는 수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분노스럽게도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지방 부동산 시장의 민낯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에도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을까요? 놀랍게도 역사는 지금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은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년 전 전국을 피눈물로 적셨던 그 사건을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제5부 2011년의 망령과
2026년의 재림.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이번만은 다를 것이라며 자신을 속이곤 하죠.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지방 부동산의 괴멸은 사실 15년 전 우리가 이미 겪었던 잔혹한 드라마의 리메이크 버전에 불과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대한민국 지방은 지금처럼 미분양의 늪에 깊이 빠졌습니다. 당시 전국 미분양은 16만 호를 넘었고 그중 80%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건설사들은 현금 흐름이 막히자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그 폭탄은 결국 건설사의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은행 문이 닫히고 은퇴자들의 통곡 소리가 전국의 거리를 메웠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지금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정부가 대형 건설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 아파트는 입지가 좋으니 언젠가는 오를 것이다. 잔인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건설사를 무조건 살리는 대신 가혹한 구조조정을 택했고 저축은행 16곳이 단 하룻밤 사이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철저히 배신당했고 평생 모은 자산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2011년 사태 당시 PF 대출 규모는 약 35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대한민국 PF 익스포저 잔액은 2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위험의 규모 자체가 6배 이상 커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익스포저란 단순히 은행이 빌려준 돈뿐만 아니라 증권사와 보험사가 대신 갚겠다고 약속한 보증금까지 모두 합친 금융권이 독박을 쓸 수 있는 위험 총액을 의미합니다. 당시엔 지방만 아팠지만 지금은 지방의 괴사가 서울의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독이 온몸으로 퍼지는 속도가 15년 전보다 훨씬 빠릅니다. 과거의 붕괴 패턴을 다시 보십시오. 미분양 급증, 건설사 부도, 금융권 부실, 뱅크런의 순서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이미 세 번째 단계인 금융권 부실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5년 전 저축은행 사태가 지방의 비극이었다면 지금의 PF 사태는 대한민국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그렇다면 이번 붕괴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이제 우리가 마주할 3단계 미래 시나리오를 가감없이 공개합니다. 제6부 예정된 붕괴의 시간표.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집값이 더 떨어진다는 식의 낙관적인 전망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전환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할인 분양을 유도해 서민들의 주거비를 낮춰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잔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부는 금융권의 부실 채권을 국민 세금으로 사준 뒤 그 막대한 비용을 세금 인상과 복지 축소라는 고지서로 결국 당신에게 청구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싼 값에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은행의 빚을 당신의 인생을 바쳐 대신 갚아주는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나리오 1단계 돈의 실종. 지방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현실화되면서 지방은행들의 자금난이 심각해집니다. 대출 문턱은 이제 하늘을 뚫고 올라갑니다. 집값이 1억 원 떨어져도 은행에서 대출을 단 1원도 해주지 않으니 거래 자체가 완전히 실종됩니다. 오직 현금을 쥐고 있는 자들만이 헐값에 나온 매물을 사냥하는 자3의 초양극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이 가진 아파트는 이제 팔 수 없는 자산이 됩니다. 시나리오 2단계 인프라의 붕괴. 미분양 단지가 유령 도시로 방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급감합니다. 도로보수, 쓰레기 수거, 공공치안 서비스가 하나둘 멈추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주변 상권은 폐허가 되고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는 폐교됩니다. 1억 할인에 혹해서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제 탈출하고 싶어도 탈출할 수 없는 콘크리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공포스럽게도 당심의 정든 동네가 지도에서 영원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나리오 3단계 국가적 미색. 지방의 붕괴는 결국 대한민국 경제 엔진인 서울마저 멈추게 합니다. 지방에서 수익을 내지 못한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포기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고 방황합니다. 고령화된 지방은 국가의 거대한 경제적 짐이 되고 정부는 이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화폐를 무분별하게 찍어냅니다. 그 결과 발생한 초인플레이션이 당신의 남은 현금 가치마저 흔적 없이 녹여버릴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단순히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 미분양이 치명적인 암세포를 방치할 때 벌어질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 같은 구조에서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당신을 지켜줄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전해드립니다. 제7부 당신을 지키는 3가지 방패. 이 거대한 파도가 덮칠 때 국가나 기관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튼튼한 구명보트를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이제 오직 당신 스스로의 판단과 결단만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닥칠 4가지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첫 번째, 자산 가치의 소멸입니다. 지방 아파트는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합니다. 오직 거주의 관점으로만 접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득의 불확실성입니다. 건설업과 연계된 200여 개 업종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집니다. 당신의 직장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가 쇼크입니다. 공사비 상승과 화폐 가치 하락은 주거비와 공공요금의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노후의 배신입니다. 연기금이 투자한 PF 채권들이 부실화되면서 당신의 소중한 연금이 위협받게 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실행해야 할 세 가지 생존 전략입니다. 첫째, 1억 할인이라는 숫자의 유혹에서 눈을 돌리십시오. 할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파트의 입주율과 배후 수요를 냉정하게 보십시오. 입주율이 50% 미만인 단지는 할인 분양을 받아도 관리비 폭탄과 인프라 붕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 부채 다이어트가 생존의 핵심입니다. 지금의 고금리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연동금리 대출은 당신의 목에 걸린 올가미와 같습니다. 가능한 한 빚 비중을 소득의 30% 이내로 줄이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십시오. 셋째, 군중 심리와 철저히 심리적 거리를 두십시오.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사야 한다는 불안감이 당신을 벼랑 끝으로 밉니다. 부동산 카페의 장밋빛 전망 대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차가운 데이터와 현장의 비명에 집중하십시오. 분노하십시오. 그리고 냉철해지십시오. 성실하게 일하며 집 한 칸 마련하려 했던 여러분이 이 구조적 위기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매몰되는 순간 위기를 기회로 바꿀 통찰력은 사라집니다. 지금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2년 뒤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생각보다 훨씬 크게 벌어져 있을 것입니다. 2026년의 이 어두운 터널 끝에서 오직 당신만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당당히 살아남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